은행 갈 때마다 무섭고 어렵다고 느끼셨던 것처럼 요즘은 쓰레기 버리는 것도 점점 더 헷갈리고 걱정스럽지 않으셨나요? 이건 플라스틱인가? 일반 쓰레기인가? 이거 잘못 버리면 과태료 나온다던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며칠 전에도 실제로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72세 김모 어르신이 재활용품을 버리다가 3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으셨어요. 정확히는 종이컵을 일반 종이류로 분류해서 버리셨다는 이유였죠. 한두 번 그랬던 게 아니라는 이유로 구청에서는 단속에 들어갔고 과태료가 딱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요즘은 CCTV 단속도 많아져서 어르신들 실수 한 번에 큰돈이 나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돈 읽는 채널의 백이수 팀장입니다. 나이는 51, 아니죠. 올해로 61 됐고요. 예전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마지막 직급은 지점장이었고 지금은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 정보와 생활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런 문제로 겪는 불편함을 현장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통계도 한번 보실래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만 전국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 잘못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무려 14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중 60대 이상 어르신 비율이 전체의 37%나 차지했어요. 즉, 단속 대상 중 3분 중 1분은 어르신이라는 얘기죠. 단순히 몰라서 헷갈려서 한 실수인데 과태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예전처럼 그냥 다 모아서 버리면 되겠지가 안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무조건 정확하게 분리해야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요, 분리 배출은 분명히 생활인데 설명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저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르신들이 어떻게 다 외우라고 하지? 싶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분리배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종이컵입니다. 보통은 종이니까 종이류로 분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 됩니다. 종이컵은 안에 방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일반 종이랑은 다르게 처리돼요. 그래서 이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맞습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 통에 묻은 음식물입니다. 예를 들어 요플레 뚜껑이나 반찬 담았던 용기,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해서 버리시죠? 근데 안 닫고 버리면 재활용이 안 돼서 결국 일반 쓰레기로 가요. 게다가 이런 게 반복되면 아파트 단지 전체가 재활용 부적합 지역으로 지정돼서 불이익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닐류인데요. 마트에서 가져온 비닐봉투나 과자봉지처럼 흔히 쓰는 건데 과자봉지 같은 은색 안감이 있는 건 재활용이 안 됩니다. 겉만 비닐이지 실은 복합 재질이라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요. 또 유리병 뚜껑, 치약 튜브, 김 빠진 음료 캔도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하세요. 유리병 뚜껑은 철이니까 따로 분리해야 하고 치약 튜브는 내용물 다 짜낸 후에 일반 쓰레기로 가야 돼요. 김 빠진 음료 캔은 깨끗이 헹구고 버려야 재활용이 가능하죠. 이런 실수들 한두 번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고 3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재활용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단속자 마음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적용돼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재활용 하나 잘못했다고 나라가 망하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제는 나 하나 때문에 단지 전체가 벌금 내고 분리배출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황금 공식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과태료 걱정 이젠 그만하셔도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김모 어르신처럼 작은 실수 하나가 30만 원 과태료로 이어지는 세상.
이제는 분리배출을 잘 아는 게 돈을 아끼는 지름길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아주 단순하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배출 황금 공식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과태료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내용물은 비우고 깨끗이 헹궈라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반찬통, 요플레통, 우유팩 이런 것들 버릴 때요. 내용물만 대충 버리고 그냥 던지면 절대 안 됩니다. 꼭 흐르는 물에 헹궈서 남은 음식물, 국물 없게 깨끗이 만들어줘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음식물이 묻으면 그 통 전체가 재활용이 안 돼요. 심지어 주변 다른 재활용품까지 오염시켜서 전체가 쓰레기로 분류돼 버려요. 두 번째 단계, 뚜껑과 본체는 분리해서 버리기입니다. 페트병 뚜껑, 우유병 뚜껑, 음료수 캔의 고무마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같이 버리면 안 돼요. 뚜껑은 대부분 플라스틱인데 종류가 달라서 본체랑 같이 버리면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페트병은 꾹꾹 눌러서 부피 줄인 뒤에 뚜껑은 따로 플라스틱류로 버리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단계, 종이는 접고 테이프는 떼고입니다. 택배 상자 많이 받으시잖아요. 상자는 종이니까 종이류로 버리는 게 맞지만 테이프나 송장 그대로 붙은 채로 내놓으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상자를 펼쳐서 접고 붙어 있는 비닐 테이프나 라벨지, 스티커는 떼고 버리셔야 해요. 이거 몰라서 그냥 내놨다가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번째 단계, 섞이지 않게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플라스틱 컵에 종이 라벨 붙어 있으면 라벨 떼고 분리하고 유리병에 금속 뚜껑 있으면 그것도 따로 버려야 해요. 쉽게 말하면 섞이지 않게 분리해서 같은 것끼리만 묶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캔은 캔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모아서 배출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헷갈릴 땐 일단 일반 쓰레기로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팁이에요. 혹시 이게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신다? 그럼 괜히 재활용 쓰레기로 잘못 버렸다가 과태료 나오는 것보다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유산균 병처럼 유리처럼 생겼지만 너무 작거나 형태가 불분명한 거, 과자 봉지처럼 반짝반짝 은색 안감 있는 비닐, 이런 건 재활용 품목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일반 쓰레기로 가는 게 안전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기억나시죠? 내용물 비우고 깨끗이 헹구기, 뚜껑과 본체 따로 버리기, 종이는 접고 테이프는 떼기, 같은 종류끼리만 모아서 버리기, 헷갈리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기. 이 5가지 공식만 몸에 익히면 어느 누구보다 정확하게 분리배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내가 다 외울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생활 속에서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모 어르신은 처음엔 매번 헷갈려서 아예 분리배출을 안 하셨대요.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 주는 분리배출 안내 책자 한 장 받아보고 위에 알려드린 5단계 방식으로만 딱 정리해서 벽에 붙여놓고 하시니까 지금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분리배출 모범 어르신이라고 할 정도로 잘하시게 됐대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깨끗이 분리해서 종류대로 접어서 몰랐으면 일반 쓰레기. 이게 요즘 분리배출의 황금 공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생활 금융 꿀팁, 예를 들면 교통카드 환승 혜택이나 무료 배출 스티커 같은 제도들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생활에서 진짜 도움되는 정보들 놓치지 마세요. 깨끗이 헹구고 따로 분리하고 종류대로 모아서 버리기만 잘해도 과태료 걱정은 정말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쓰레기 버리기 힘들어 죽겠어.
쓰레기 스티커 사러 가는 것도 귀찮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분리배출 꿀팁과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원 프로그램까지 싹 알려드릴게요. 이거 알면 힘 안 들이고 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꿀팁, 무거운 대형 폐기물 직접 들고 나갈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대상 대형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70세 이상 어르신이 혼자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면 대형 폐기물에 고장난 의자, 장롱, TV 등을 문 앞에 그냥 두시면 구청에서 미리 신청만 해놓으시면 무료로 수거해 갑니다. 서울시 강북구의 경우엔 우리 동네 돌봄센터라는 이름으로 담당자가 직접 와서 도와드리기도 해요.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끝. 본인 신분증만 준비해 두시면 되고 어떤 폐기물인지만 말하면 돼요. 두 번째 꿀팁, 폐기물 스티커 돈 주고 사지 마세요. 무료로 드립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연 6장까지, 서울 동작구에서는 월 2장씩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이건 따로 신청하셔야 하니까 동주민센터에 저 기초연금 받는 노인인데 폐기물 스티커 지원해 주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바로 알려주고 필요 서류도 챙겨줍니다. 세 번째 꿀팁, 재활용 잘했다고 포인트로 돈 벌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입니다. 서울시, 부산시 등에서는 분리배출을 잘하시는 분들께 에코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재활용을 성실하게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전기요금 할인이나 온누리 상품권, 문화상품권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동네는 냉장고 버린 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포인트 3,000원씩 주는 데도 있어요. 혼자 하시기 어렵다고요? 동주민센터 직원분이 등록도 도와주고 사용 방법도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꿀팁, 혼동되는 분리배출 사진만 찍으면 알려주는 앱. 요즘 스마트폰 조금만 쓰실 줄 아시면요. 내 손안에 분리배출 도움이라는 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버리려는 쓰레기를 사진 찍으면 이게 어떤 쓰레기인지 알려줘요. 이 앱은 환경부에서 직접 만든 거라 믿을 수 있고 무료입니다. 자식이나 손주한테 이거 깔아줘 하시면 1분이면 됩니다. 처음엔 조금 헷갈려도 익숙해지면 너무 편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분리배출이 힘드신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환경교육도 있어요. 서울, 대구, 대전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각 동사무소나 경로당, 노인복지관에 신청하시면 담당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만져보게 해주시면서 설명해줘요. 예를 들어 이건 일반 쓰레기고 이건 재활용입니다 하고 보여주니까 훨씬 이해가 쉬워요. 어르신들만 모인 강의라서 부끄럽거나 눈치 보실 일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재활용 품목별 날짜와 시간 꼭 지키기, 이건 꼭 기억하세요. 아파트나 단독주택마다 재활용 쓰레기 내는 요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네는 매주 월, 수, 금만 되고요. 어떤 곳은 밤 9시 이후에만 내야 되는 곳도 있어요. 이거 안 지키면 불법 투기로 분류돼서 과태료 대상이 되니까 꼭 확인하세요. 모르시면 동사무소에 전화 한 번이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이렇게 어르신을 위한 꿀팁만 잘 알고 계셔도 쓰레기 버리는 게 더 이상 귀찮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라 돈 아끼고 칭찬받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